여러분의 자녀가 한 달에 300만 원을 꼬박꼬박 저축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이면 3,600만 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은 지난 5년 동안 하루에 평균 50만 원씩 올랐습니다. 1년이면 1억 8천만 원이 넘게 오른 거죠. 자, 계산이 나오시나요? 숨만 쉬고 돈을 모아도 1년에 1억 5천만 원씩 뒤처지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함정이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잔인한 숫자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서울의 한 평범한 아파트 단지 앞에는 주말마다 젊은 부부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위 말하는 영끌, 그러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기 위해 몰려든 30대들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들이 집을 사는 이유는 행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내 집 한 칸 가질 수 없다는 공포 때문이었거든요. 실제로 당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10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연봉이 4천만 원 수준인데 한 푼도 안 쓰고 25년을 모아야 겨우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집을 사던 80년대와 90년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도 집값은 비싸지만 성실하게 적금 붓고 회사 다니면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은행 금리는 10%가 넘었고 저축만 잘해도 자산이 불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리는 낮아졌고 물가는 치솟았습니다. 돈의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데 집값만 저 멀리 달아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공급이 부족해서다, 투기꾼들 때문이다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하지만 실제 데이터와 역사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집 몇 채 더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경제 구조 자체가 노동의 가치보다 자산의 가치를 압도적으로 높게 책정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돈을 빌려 부동산에 묻어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진실은 단순한 경제 분석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왜 청년들에게 성실함 대신 절망을 가르치게 되는지 그 배후의 구조를 해부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 불편한 진실의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볼 것은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온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는 공식이 깨진 진짜 이유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빨라서 집을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그 배후를 봐야 합니다.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GDP, 즉 국내 총생산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국가의 부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가계부채, 즉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빨랐다는 점입니다. 자, 보세요. 돈이라는 건 희소해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시스템은 끊임없이 시중에 돈을 풀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수백조 원의 돈이 시장에 쏟아졌죠. 시중에 돈이 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자산인 아파트 가격은 치솟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건 누구일까요?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 가진 거라고는 내 몸뚱이와 노동력뿐인 청년들은 시작부터 마이너스 게임을 하게 된 겁니다. 2020년대 초반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20대 후반 직장인의 하루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 청년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코피 터지게 일합니다. 한 달에 세후 250만 원을 받죠. 방 한 칸짜리 오피스텔 월세로 70만 원을 내고 학자금 대출 갚고 생활비 쓰고 나면 100만 원 남기기도 벅찹니다. 그런데 그가 일하는 동안 그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집값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오르는 걸 지켜봅니다. 노동의 가치가 자본의 증식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구조. 이게 바로 첫 번째 진실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대한민국 부동산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카지노판이 되어버린 역사적 맥락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급격한 성장기에 전남 개발을 시작으로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정부는 규제를 풀고 빚내서 집 사라고 등을 떠밀었죠. 이건 마치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장은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지표가 좋아 보이지만 그 대가로 주택가격은 안드로메다로 가버렸습니다. 실제로 90년대 초반 일본의 거품경제 붕괴 직전 상황을 보면 지금의 한국과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당시 도쿄의 땅값을 다 팔면 미국 전체 땅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도일 정도였죠. 일본 청년들도 그때 집 사기를 포기하고 이른바 사토리 세대, 즉 해탈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하면 그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은 소비를 줄이고 결혼을 포기하며 출산을 거부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0.60대의 초저출산율, 이건 사실 부동산 가격이 청년들에게 보내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숨겨진 구조는 바로 금융의 배신입니다. 은행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줄까요? 돈이 없는 사람일까요? 있는 사람일까요?
역설적이게도 은행은 담보가 확실한 부자들에게 훨씬 낮은 이자로 더 많은 돈을 빌려줍니다. 소득이 적은 청년들은 고금리의 이자를 내야 하거나 아예 대출 문턱조차 넘지 못하죠. 결국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금융 시스템을 통해 공고해진 겁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무려 1,9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 막대한 빚 대부분이 어디에 묶여 있을까요? 바로 아파트 콘크리트 벽 속에 갇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부동산이라는 무거운 짐을 싣고 침몰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함부로 집값을 잡지 못합니다. 집값이 폭락하면 은행이 망하고 국가 경제가 흔들리니까요. 결국 기득권과 금융권 그리고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집값 하방 지지선을 만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 청년들이 짊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마주한 진짜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비극은 성실함이라는 가치가 조롱받는 사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잡고 차곡차곡 돈 모으면 번듯한 아파트 한 채 마련해서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는 전래동화 속 이야기일 뿐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2024년 기준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 이상 모아야 합니다. 생활비를 쓰고 저축을 한다고 치면 사실상 평생을 일해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안 될 거 지금 당장 즐기자는 문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비싼 외제차를 할부로 사고 명품 가방을 소비하며 오늘만 사는 것이죠. 이걸 보고 어른들은 요즘 애들 정신 상태가 문제라고 혀를 찹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평생 모아도 집 한 칸 못 사는 세상에서 미래를 위해 저축하라는 말이 씨가 먹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잔인한 평행이론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50, 60년 전 영국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당시 영국도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청년들이 도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때 등장한 말이 바로 렌트 세대입니다. 평생 월세만 내다가 인생이 끝난다는 뜻이죠. 지금 우리 한국 청년들이 딱 그 꼴입니다. 월급의 30%에서 40%를 건물주에게 월세로 갖다 바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잣돈을 모아야 할 시기에 오히려 남의 자산만 불려주고 있는 꼴이죠. 이건 명백한 노동소득의 착취구조입니다. 자, 이제 더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을 하나 더 꺼내보겠습니다. 바로 세습 자본주의의 부활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수저 계급론, 이거 단순히 장난이 아닙니다. 부모가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그 자녀의 40년 직장 생활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똑같이 명문대 나오고 똑같이 대기업에 들어가도 부모에게 아파트를 물려받은 친구와 왼손으로 시작한 친구의 격차는 결코 좁혀지지 않습니다. 이건 노력이 보상받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신분이 대물림되는 봉건사회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상황을 가장 잘 이용하는 건 정치권과 언론입니다. 선거 때마다 청년주택을 짓겠다, 대출 규제를 풀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하지만 정작 근본적인 해결책인 토지 보유세 강화나 다주택자 규제에는 미온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투표권을 가진 다수의 유권자가 이미 집을 가진 유산계급이기 때문입니다.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지는 걸 원치 않는 집주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청년들은 정치적으로도 소외되고 있는 겁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박 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1억 원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억 원. 평범한 직장인이 5년을 꼬박 모아야 만질 수 있는 큰 돈입니다. 박 씨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사나 하는 회의감이 들었죠. 박 씨는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보상받는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그냥 로또나 코인이 터지지 않으면 답이 없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평범한 청년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은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노동의 가치를 버리고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거품을 선택했습니다. 거품은 화려하지만 언젠가는 터지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거품이 터질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서 버티고 있던 청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영끌에서 막차를 탄 청년들은 고금리에 시달리고 집을 사지 못한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무너집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확인한 진실은 명확합니다. 첫째,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자산가들의 배를 불리는 커마 시스템의 배신. 둘째, 부동산을 경기 부양의 도구로만 써온 정부의 무책임. 셋째, 노력보다 신분이 우선시되는 자산 세습 구조의 고착화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이제 뉴스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소식은 청년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비싼 매물을 받아낼 희생양을 찾는 소리일 수 있다는 걸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마음이 참 무거우셨을 겁니다. 우리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전쟁의 폐허 위에서 왼손으로 이 나라를 일구고 자식들만큼은 배불리 먹이겠다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땀 흘려온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진 집 한 채, 자산 하나는 결코 요행이 아니라 그 고된 세월의 훈장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읽어놓은 대한민국이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부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누구 한 명의 잘못이 아닙니다. 급격한 성장의 그늘 속에서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경제의 파도가 우리 아이들을 덮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집을 못 사는 건 결코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나약해서도 아니에요. 단지 그들이 마주한 세상의 문턱이 우리가 살던 시대보다 수십 배는 더 높아졌을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내 집값이 오르는 것이 당장은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땅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뉴스를 볼 때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명절에 모인 자녀들에게 너는 왜 집 하나 못 사니? 라는 말 대신 세상이 참 힘들지 고생 많다 라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를 건넬 수 있게 되거든요. 라는 것이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같은 부동산 뉴스를 봐도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이해관계를 선명하게 읽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읽고 대비하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와 자녀들의 미래를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부모가 아는 만큼 자녀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기 아쉬운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